선배들이 펼치는 고품격 문화 배틀 퀴즈 킹왕짱. 퀴즈왕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떨리거나 손에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긴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인데요. 중요한 건 누가 먼저 긴장을 극복하느냐가 오늘 승부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은성중학교 신부경 학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일산동중학교 강유연 학생. 평소 실력 제대로 발휘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풍동중학교 김승준 학생.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기안중학교 김영민 학생.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문제 풀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신부경 학생 그리고 강유연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 텐데요. 잠시 긴장은 털어놓고 문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여성의 생식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난소, 2번 수정관, 3번 나팔관. 신부경 학생. 답은 3번 나팔관입니다. 3번 나팔관. 틀렸습니다. 자, 바로 강유연 학생. 정답은 2번 수정관입니다. 2번 수정관. 정답입니다. 네, 강유연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이 됐고요. 신부경 학생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황철석의 조흔색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노란색, 2번 초록색, 3번 검은색. 강유연 학생. 답은 1번 황색입니다. 1번 황색입니다. 황색. 틀렸습니다. 신부경 학생. 정답은 3번 검은색입니다. 3번 검은색.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희비가 반대로 엇갈렸습니다. 강유연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됐고요. 신부경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두 학생 나란히 110점씩을 기록 중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오답 없이 정답만을 잘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조선의 중앙정치기구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의정부, 2번 한성부, 3번 상서성.
강유한 학생. 답은 3번 상서성입니다. 3번 상서성. 정답입니다. 자, 강유한 학생이 이번 문제 맞히면서 13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2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명종 때 발생한 사화는 어느 것일까요? 1번 무오사화, 2번 을사사화, 3번 기묘사화. 신부경 학생. 정답은 2번 을사사화입니다. 2번 을사사화. 정답입니다. 네, 정답 을사사화 잘 맞춰줬습니다. 신부경 학생이 역시 20점을 획득하면서 두 학생 나란히 130점이 됐습니다. 글쎄요, 둘이 한 문제 맞히면 여기서 또 한 문제 맞히고 계속해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누가 가져갈지 서로 내가 맞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함께 파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정말 잘 해주고 있는 두 친구인데요. 마지막 5번째 문제의 정답자는 누가 될지 지금 바로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지방의 소화가 시작되는 기관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위, 2번 소장. 강유한 학생. 정답은 2번 소장입니다. 2번 소장. 정답입니다. 네, 2번 소장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강유한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고 150점이 됐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마쳤는데요. 신부경 학생이 130점, 강유한 학생이 15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김승준 학생 그리고 김형민 학생의 대결입니다. 바로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태풍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사이클론, 2번 허리케인, 3번 토네이도. 김형민 학생. 정답은 3번 토네이도입니다. 3번 토네이도. 정답입니다. 네, 3번 토네이도가 정답이었고요. 첫 번째 문제는 김형민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먼저 20점을 획득합니다. 120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최초로 별의 밝기를 구분한 그리스의 천문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코페르니쿠스, 2번 갈릴레이, 3번 히파르코스. 김승준 학생. 답은 3번 히파르쿠스입니다. 3번 히파르코스.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3번 히파르코스였습니다. 문제 출제되자마자 질세라 바로 버저를 누르더라고요. 자신 있는 문제였나요? 그리스라는 부분에서 답을 알았습니다. 역시 과학 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나란히 120점이 된 두 학생이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메콩강, 2번 미시시피강, 3번 황하강. 김승준 학생. 답은 1번 메콩강입니다. 1번 메콩강. 정답입니다. 자, 1번 메콩강 정답이었고요.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힌 김승준 학생 14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끝까지 두 학생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소리의 3요소 중 하나인 맵시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1번 진동수, 2번 파형. 김승준 학생. 답은 2번 파형입니다. 2번 파형. 정답입니다.
네, 2번 파형이 정답이었고요. 김승준 학생이 세 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의 정답자는 과연 누가 될지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청과 조선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나선정벌, 2번 병자호란. 김형민 학생, 정답은 2번 병자호란입니다. 2번 병자호란.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2번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김형민 학생이 이 문제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고 140점이 됐습니다. 정말 굉장한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인데요. 이렇게 1라운드 두 번째 대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김승준 학생이 160점, 김형민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킹왕짱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결과 시작부터 세 문제를 맞히며 목표 달성에 성공한 강유현 학생이 150점. 아쉽게 감점은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두 문제를 맞힌 신부경 학생이 130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두 번째 대결에서는 감점 없이 세 문제를 연달아 맞히는 쾌거를 보여준 김승준 학생이 160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문제를 클리어한 김영민 학생이 140점을 기록했는데 이제 다음 라운드를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 지금부터 4명의 도전자가 펼치는 2라운드 대결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무역, 질환, 인물, 발명품, 고전문학, 세포, 상, 청력, 한자어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고요. 과연 2라운드에서는 어떤 성적들을 거둘 수 있을지 2라운드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김승준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한자어 하겠습니다. 한자어. 자, 한자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한자어. 문제 드립니다. 중국 황하의 상류에 있는 급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잉어가 여기에 오르면 용이 된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관문이나 시험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 쓰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강유현 학생. 정답은 등용문입니다. 등용문. 정답입니다. 네, 등용문 정답입니다. 등용문은 물살이 거센 황하의 용문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난관을 돌파해 성취의 단계에 접근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강유현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180점이 됐고요. 단숨에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강유현 학생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질환 선택하겠습니다. 질환. 자, 질환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질환이고요.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질환 문제 드립니다. 이 질환은 멜라닌 색소의 합성이 결핍될 때 발병하는 김승준 학생, 백반증입니다. 백반증. 정답입니다. 백반증은 가장 흔한 색소 결핍 피부 질환으로 크게 전신형 백반증과 분절형 백반증으로 나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0.5에서 2% 정도가 앓고 있으며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세포가 파괴돼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 김승준 학생이 두 번째 문제 정답을 맞히면서 바로 다시 30점을 획득하면서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선택을 해봐야 할 텐데
이번에는 김승준 학생이 과연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지 또 궁금하네요. 어떤 키워드 선택할 건가요? 청력하겠습니다. 청력.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청력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사람의 청력은 주파수에 따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청력으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김승준 학생, 가청범위라고 합니다. 가청범위.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가청 주파수 정답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며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20Hz에서 2만 Hz 정도입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학생 선택해 주세요. 무역하겠습니다. 무역. 자, 무역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무역.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 재정의 수입과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물자가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김승준 학생, 관세입니다. 관세. 정답입니다. 네, 관세 정답입니다. 관세는 국가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과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2라운드 중간 결과. 정답 또 정답. 연달아 세 문제를 맞히며 250점이라는 고득점을 획득한 김승준 학생. 그리고 첫 문제를 맞힌 강유현 학생이 틈틈이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가운데 신부경 학생과 김영민 학생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다. 아직 60점이 걸린 보너스 문제는 출제되지 않은 상황. 득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과연 뒷심을 발휘해 승부수를 띄울 도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자, 이제 다음 키워드를 선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승준 학생이 역시 선택해 주세요. 고전문학으로 하겠습니다. 고전문학. 자, 고전문학을 선택했습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전문학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려 중엽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350년간 이어진 시가 형태입니다. 주로 사대부들이 지었으며 향락적, 현실 도피적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고려 고종 때 지어진 한림별곡이 대표적인 이 시가 형태는 무엇일까요? 양반들이 향유한 자, 신부경 학생, 가곡입니다. 가곡. 틀렸습니다. 자, 양반들이 향유한 이것에 반대되는 시가 형태는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한림별곡이 대표적인 이 시가 형태. 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경기체가였습니다. 경기체가. 경기체가는 한문을 주요 표현 수단으로 한 문학 갈래입니다. 주로 3, 4조의 삼음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안타깝게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신부경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 4문제고요. 아직 보너스 점수가 걸리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선택할게요. 김승준 학생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발명품으로 하겠습니다. 발명품. 자, 다음 키워드 발명품입니다. 역시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발명품 문제 드립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폭발력이 강하고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한 물질인데요. 이것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김승준 학생,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정답입니다. 네, 다이너마이트 정답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1866년 알프레드 노벨이 최초로 발명한 것으로 기존 화약보다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취급이 어려웠던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전하게 바꿔 실용화한 폭약입니다. 자, 이제 세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아직까지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격도 가능하고요. 또 역전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점수차를 더 벌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세 문제가 남아있는 2라운드. 다음 키워드 역시 김승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세포로 하겠습니다. 세포. 자, 다음 키워드 세포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세포 문제 드립니다. 사람의 머리털, 손톱, 피부 등을 형성하는 이것은 상피 구조에 분포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외상에 견디는 세포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세포 신호의 전달, 세포 증식 조절 등의 기능을 하는데요. 각질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자, 각질이라고도 불리는 단백질. 저는 샴푸 광고할 때 이 단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샴푸 광고할 때 이 단백질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김승준 학생?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틀렸습니다. 자, 제한 시간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케라틴이었습니다. 케라틴. 샴푸 광고할 때 많이 들어본 기억나지 않나요? 케라틴은 섬유성 구조 단백질의 일종으로 세포가 외상에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표피, 모발, 눈의 각막, 입안의 점막 등에 분포합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아있고요. 아마 이 두 문제 모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점수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승준 학생 260점이고요. 강유현 학생이 180점입니다. 김형민 학생 140점이고요. 신부경 학생 110점입니다. 자, 그럼 8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2점 문제 정답자 김승준 학생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상으로 하겠습니다. 상. 자, 다음 키워드 상을 선택했고요. 역시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60점이라는 큰 점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수학자 회의에서 수학 발전에 획기적인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은 무엇일까요? 자, 강유현 학생. 정답은 필즈상입니다. 필즈상. 정답입니다. 네, 필즈상 정답입니다. 필즈상은 1932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교수이자 수학자인 필즈가 기금을 조성해 만든 것으로 수학 발전에 공헌한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자, 이번 문제 60점이 걸려 있었던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강유현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40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키워드 또한 보너스 점수가 걸려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학생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강유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인물 하겠습니다. 인물. 자,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보너스 점수 60점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60점이 걸려 있는 키워드 인물.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대한제국 시기의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자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성학교를 설립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유현 학생. 정답은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정답입니다. 네, 안창호 정답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위해 주력했으며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그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습니다. 자, 강유한 학생이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300점이 됐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도 상당히 좋아하네요. 자, 과연 3라운드에서는 이 4명의 학생이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마쳤고요. 현재 점수가 신부경 학생 110점, 강유한 학생 300점, 김승준 학생 260점, 김형민 학생 140점을 기록합니다. (2라운드) 최종 결과 보너스 문제를 연달아 맞히며 김승준 학생을 역전한 강유연 학생. 김승준 학생은 한 번의 감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신부경 학생이 득점 없이 감점. 김영민 학생은 문제를 맞히지 못한 채 2라운드를 마쳤다. 도전자들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킹왕짱을 향한 집념은 더욱 타오른다. 과연 3라운드에서는 어떤 반전 드라마를 보여줄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가지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과연 3라운드에서는 어떤 반전이 펼쳐질지 아니면 앞서 나가고 있는 두 학생이 조금 더 점수를 쌓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유적지는 어디일까요? 하인리 슐리만, 파리스 왕자. 강유한 학생, 정답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트로이였고요. 강유연 학생이 역시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33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강유연 학생, 어떤 단어에서 트로이를 유추했나요? 파리스 왕자에서 트로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파리스 왕자. 아, 맞습니다. 트로이는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최초로 발굴한 고대 유적지인데요.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그리스 미녀 헬레네를 차지하자 그리스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강유한 학생이 3라운드 첫 번째 문제도 가져갑니다. 330점으로 앞서 나가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시인 이육사의 대표 작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시어는 무엇일까요? 내고장 7월은 네모가 익어가는. 김승준 학생, 청포도입니다. 청포도.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청포도 맞습니다. 이 작품은 이육사의 청포도로 청포도가 익어가는 여름날의 고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의 주된 소재인 청포도를 통해 억압된 시대를 넘어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3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소설가 줄 베른의 작품입니다. 소설 제목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무엇일까요? 네모 소년 표류기 더하기 네모일. 김승준 학생, 정답은 95입니다. 95. 정답입니다. 아, 95 정답입니다. 김승준 학생, 왜 답이 95인가요?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네. 15소년 표류기입니다. 15소년 표류기 그리고 80일간의 세계 일주 더해서 95 정답입니다. 15소년 표류기와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줄 베른의 작품으로 두 작품 모두 모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와 80 더해서 95가 정답이었고요. 김승준 학생이 이번 문제 맞히면서 320점이 됐습니다. 강유현 학생과 이제 10점 차로 점수 차를 좁혔는데요. 아직 두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 순위가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과 초성 두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번째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감옥위에 깔아놓은 김영민 학생, 정답은 판옥선입니다. 판옥선. 정답입니다. 판옥선은 2층 구조로 설계돼 노를 젓는 격군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노역할 수 있었고 군사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 후에 개발된 거북선은 판옥선이 발전된 형태이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유형 만나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김승준 학생, 답은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정답입니다. 네, 스포일러 정답입니다. 김승준 학생이 마지막 3라운드 마지막 문제 맞히면서 350점으로 단독 선두로 역전을 했고요. 이번 문제 정답은 스포일러였습니다. 스포일러는 관객이나 독자의 입장에서 기대했던 영화나 소설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회방꾼 같은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 김승준 학생이 맞히면서 다시 선두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요. 35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승준 학생이 350점, 강유현 학생이 330점, 김형민 학생이 170점이고요. 신부경 학생이 역시 아쉽게 110점으로 이번 라운드까지 오늘의 도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다 하세요. 그래도 많이 배워간 것 같아서 좋은 기회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도중에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부경 학생은 계속해서 미소를 보여주면서 자신감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모습이 더 예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신부경 학생의 앞으로의 장래 희망을 이루는 멋진 과정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강유현 학생, 김승준 학생, 그리고 김형민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3라운드 결과 침착하게 문제를 맞힌 김승준 학생이 선두 탈환에 성공했다. 강유현 학생은 아쉽게 선두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지만 여전히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고 한 문제를 추가로 맞히며 기회를 얻은 김영민 학생까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최후의 도전자들이 정해졌다.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른 퀴즈 킹왕짱. 지식으로 무장한 3인의 진검승부. 과연 퀴즈왕의 명예를 쟁취할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일산 동중학교의 강유한 학생, 충동중학교의 김승준 학생, 그리고 기안중학교의 김형민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강유한 학생, 네. 마지막 관문을 앞둔 소감 들어볼까요? 매우 떨립니다. 매우 떨려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꼭 다시 역전해서 1등 먹겠습니다. 꼭 다시 역전해서 1등 먹겠다. 친구들이 또 바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네요. 자, 그럼 김승준 학생, 옆에서 강유현 학생이 다시 역전해서 1등 하겠다고 했어요. 답을 보내줘야죠. 저도 뺏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나도 뺏기지 않겠다. 역시 큰 박수 보내주세요. 김영민 학생,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각오 한마디 힘차게 밝혀주세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는 문제는 전부 풀어서 꼭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역전하겠다. 역시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현재 3명 모두 킹왕짱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는데요.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김승준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왕으로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일단 파이널 라운드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선제압은 누가 할 수 있을지 50점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들은 협곡에서 온 자라는 뜻으로 약 8에서 11세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살았던 노르만족입니다. 일찍부터 뛰어난 항해술을 터득. 김형민 학생, 정답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바이킹 맞습니다.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았던 노르만족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들은 9세기 이후 유럽 정복 활동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왕조를 세웠는데요. 프랑스 서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잉글랜드까지 정복하면서 노르만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 김형민 학생이 맞히면서 220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김형민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큰 점수 100점이 걸려있는 이번 키워드 킹. 정답자는 누가 될지 문제 드립니다. 이 직업은 발명가가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승준 학생, 정답은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정답입니다. 네, 100점짜리 문제 김승준 학생이 정답을 맞춥니다. 정답은 변리사였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출원에 관한 절차를 발명자 대신 처리해 주는데요. 기술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검토하고 다른 상품과 유사한지 감정해 특허 출원에 관한 절차를 처리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고요. 아직 100점짜리도 남아있고요. 또 50점짜리, 30점짜리 남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마지막까지 이 승부의 향방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김승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짱으로 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오늘의 킹왕짱을 가르는 정말 큰 분수령이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학생 모두 얼굴에
긴장의 빛이 스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의 정답자는 누가 될까요? 이 문제를 김승준 학생이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은 김승준 학생이 되고요. 다른 학생이 맞힌다면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0점이 걸려 있는 파이널 라운드 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위벽에 기생하는 나선형 세균입니다. 염기성 물질을 만들고 강유한 학생, 답은 헬리코박터 파일로이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정답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층과 점액 사이에 서식하는 세균이다. 전 세계 성인의 약 50%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 100점짜리 문제. 바로 100점짜리 문제로 응수를 한 강유현 학생. 430점으로 선두 김승준 학생을 다시 20점 차로 바짝 쫓게 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현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퀴 하겠습니다. 퀴. 자, 퀴를 선택했습니다.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30점이 걸려있는 퀴 문제 드립니다. 이곳은 빙하의 영향을 받는 침엽수림지대입니다. 산지를 제외하면 거의 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북부 유럽, 캐나다, 알래스카 등지에 강유한 학생, 정답은 툰드라 지역입니다. 툰드라.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 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곳은 빙하의 영향을 받는 침엽수림지대입니다. 산지를 제외하면 거의 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김승준 학생, 정답은 퀴즈 킹왕짱 파이널 라운드. 자신 있게 버전을 노는 김승준 학생.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대답에 도전자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 과연 승부의 한 방은?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곳은 빙하의 영향을 받는 침엽수림지대입니다. 산지를 제외하면 거의 습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김승준 학생, 정답은 타이가입니다. 타이가. 타이가. 정답입니다. 네, 타이가 정답입니다. 타이가는 본래 러시아어로 냉대 침엽수림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뜻으로는 유라시아와 북미 사이에 나타나는 침엽수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번 문제 김승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480점이 됐고요. 강유현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30점 감점되면서 40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문제에서 킹왕짱이 가려진 것 같습니다. 현재 1등과 2등의 점수차는 80점이고요. 남아있는 키워드 즈에 남아있는 문제도 50점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킹왕짱은 480점을 기록한 김승준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김승준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오늘 정말 멋진 승부 끝에 킹왕짱이 됐거든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가르쳐주신 부모님 그리고 옆에서 힘들 때 좀 도와줬던 동생하고 여기 와주신 이 여러분 이게 여러 친구들하고 여러분. 네, 여러분 네. 그리고 와주진 못했지만 또 많이 응원해준 친구하고 다임쌤 그리고 이제 여기 추천해주신 그 학생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섰다는 게 정말 제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멘트 준비했어요? 아니요? 한 것 같은데 킹왕짱이 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준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강유연 학생.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부족함을 더 발전시키겠다, 부족함을 더 좋은 면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강유연 학생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민 학생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는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원래 목표가 파이널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거여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요. 학창 시절에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형민 학생과 더불어서 신부경 학생까지 오늘 네 학생 모두 멋진 모습, 도전하는 예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에 신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꿈의 항로를 개척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맞춰요. 되게 즐거웠고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배워서 상식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